안녕하세요. A를 찾아라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수상하는 신소팀의 김은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차 발표 피드백 반영 사항,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수집 과정을 설명드리고 최종 시각화 결과와 웹사이트 소개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발표 피드백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A를 검색했을 때 노출된 각 키워드와 A의 연관성을 다시 빅화인지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하였고, 그 기사에서 A와 해당 키워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A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단어들은 제외시키지 않았고, 제외시킨 단어들은 광고성 단어 그리고 광고성 기사 제목에 A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였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 이름을 SBS 매직아이를 매직아이와 같이 다르게 표기한 경우 키워드가 도출되는 수식을 이해한 후 매직아이로 가중치를 더하여 합쳤습니다. 여기에서 수식은 빅카인지 안내된 이 수식입니다. 이거는 복합명사의 가중치를 주는 웨이트 함수이고 TF는 쿼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리를 계산한 웨이티드 텀 프리퀀시입니다. DF는 다큐먼트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다 더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쿼리란 예를 들어서 2009년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보고서란 문장에서 삼성전자가 쿼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쿼리라고 합니다. 또한 2차 발표 피드백을 반영하여 A 단독 출연 예능이라고 표기했던 노드를 원래 프로그램 명칭이었던 효린의 민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키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판단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의미 없는 광고성 키워드보다는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기 위한 저희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차 발표 때 기사 시각화한 결과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였는데 해석을 할 때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래프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차 발표 때보다 그래프가 좀 더 잘 보이도록 그래프를 새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사 키워드를 시각화한 결과이고 노드 크기는 속성으로 수집했던 키워드의 가중치이고 노드 색깔은 성별입니다. 결과 해석을 좀 더 꼼꼼히 해보자면 첫 번째로 여성 노드는 15개, 남성 노드는 8개입니다. 여성 노드의 수가 더 많지만 남성 노드의 크기가 여성 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그래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노드는 그래프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언급되는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지만 기사 속에서 A의 이름과 함께 등장한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노드 중 유재석, 김재동, 이상순이 그래프의 가운데 위치하는데 이것은 뉴스 카테고리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연예인이나 외국 언론과의 비교가 있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한국 언론에서 A를 기사화할 때 여성보다 남성과 함께 자주 언급했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순, 누리꾼, 블로그, 제주도의 노드 크기가 가장 크며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 키워드는 모두 결혼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A가 이상순과 결혼하며 제주도로 내려가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분석 시기는 2003년에서 2020년도였음에도 2013년 노드가 가장 크다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 이때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A의 결혼과 관련된 이슈를 민감하고 관심 있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도 새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노드 크기는 매개 중심성이고 노드 색깔은 모듈러리티로 기사 카테고리 개수에 맞춰 8개의 소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누리꾼 노드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은 누리꾼인 대중들의 반응을 기사에 많이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A가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추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같이 SNS와 관련된 노드가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A가 운영한 SNS가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혼식, 신혼집, 속일댁 같은 일상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사화됨을 통해 A의 소박한 제주도 삶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의 노드 수를 통해 광고계에서 A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노드의 수가 적어 A와의 연관성은 적음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발표 피드백 내용 중 가사를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가사를 시각화하는 것을 통해 그 가수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솔로 타이틀곡 가사를 모아 키워드와 빈도를 추출한 후 개피로 분석하여 각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차 발표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저희가 설문 링크를 영상과 함께 배포를 했는데요. 2차 발표 영상을 본 인문관계망 시각화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11월 17일 화요일부터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은 오른쪽과 같이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먼저 A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12명 중 92%에 해당하는 11명이 알고 있다고 했고 8%에 해당하는 1명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A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답한 11명을 대상으로 A의 이름에 대해 서술형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0% 이효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A는 이효리가 맞습니다. A가 누군지 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A를 알 수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서술형으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상순, 유재석, 제주도 등과 같은 노드를 보고 이효리라고 알아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반면 A가 누군지 모른다고 응답한 한 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자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A가 이효리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망 시각화에 언급된 노드를 보고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이효리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세 번째로 타이틀곡 가사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가사는 그 당시 대중의 경험이나 욕망, 사고방식과 정서 등을 담아냅니다. 가사 분석을 통해 어떤 가사에 대중들이 영향을 받고 선호했는지를 알고자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의 앨범 중 수록곡보다 타이틀이 더 대중성이 높기에 이효리의 솔로 타이틀곡 7곡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가사를 개피로 분석하는 것이 생소하여 텍스트 분석인 개피라고 찾아보니 이러한 시각화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석 방법에 대해 더 찾아보니 의미 없는 단어라면 제외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외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쉼표, 마침표, 따옴표, 줄임표와 같은 기호는 삭제하고 대명사도 삭제하며 영어나 숫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사에도 노래 제목이 나온다면 제외시키지 않고 빈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맘과 같은 축약어는 마음으로 다시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시로 아래 가사에서의 수, 그, 속, 그녀, 너와 같이 의존명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틀 가사 분석을 시도해보았을 때 형태소 분석기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으나 의미 있는 명사 추출에 실패하였고 프로그램상 오류로 가사 빈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고자 라이노 대신 파이썬을 이용하여 가사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 가사 키워드와 빈도 분석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번 기회에 파이썬을 처음 다뤄봤던 거라 구글의 많은 사이트들을 참고했습니다. 따라서 코드의 의미를 깊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해주는 코드입니다. 아래는 가사 텍스트 파일을 여는 코드로 가차라는 노래 가사 텍스트를 불러왔습니다. 이때 이 의미는 줄바꿈을 공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사 텍스트를 불러왔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어 처리 패키지 KONLPY라는 이런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이렇게 한나눔 말고도 코모란, KKMA 등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해본 결과 한나눔이 가장 의미 있는 키워드를 도출한다고 생각하여 한나눔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명사만을 도출을 했고 반복문을 사용하여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여 이전에 동일한 키워드라면 1을 더해주고 동일하지 않은 키워드라면 그대로 1을 유지하는
이런 반복문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키워드와 그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다른 노래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키워드와 빈도를 도출했습니다. 확실히 라이노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의미 있는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은 키워드와 빈도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각화 결과입니다. 파이썬으로 가사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낸 뒤 개피로 시각화를 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드 크기는 저희가 속성으로 추가한 프리퀀시, 타이틀 가사에서의 키워드 빈도이고 노드 색깔은 모듈러리티로 분석했던 타이틀곡 개수인 7개에 맞춰 7개의 소집단을 만들어 시각화했습니다. 시각화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차, 유곡월 두 곡이 그래프의 중심에 있는 걸로 보아 순간, 시선, 오늘, 머리, 고민 키워드가 여러 노래에서 매개되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로 가운데에 몰려있는 키워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을 불문하고 A가 노래에서 자주 언급한 단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장, 순간, 머리, 시선, 치마, 립스틱, 어깨, 오늘, 모습처럼 여성의 맥적인 모습을 담은 단어들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도 분석에서는 7개 타이틀곡과 연결된 각 키워드를 보고 노래 특징과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나온 10미닛은 순진, 용기, 비교, 연인과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띄고 2008년에 나온 6월에는 고민, 머리, 솔직과 같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블랙에는 두려움, 평범, 세상과 같은 단어가 눈에 띕니다. A의 기사의 시기와 가사를 살펴보며 A가 노래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이 분석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다섯 번째로 최종 정리입니다. 저희 조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A에 대해 시각화한 결과만 보고도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란 가설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A의 영향력을 기사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알아보았고 A의 특징을 타이틀곡 가사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결과를 통해 A를 알아맞힐 수 있는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번과 2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확립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만 보고도 A를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웹사이트는 PC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모바일보다는 꼭 PC로 접속해주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설명하진 못하지만 꼭 홈페이지에 들러서 저희의 노력을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웹사이트에 모두 담아두었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중으로, 평가자로, 응답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상한 흥심소팀의 A를 찾아라 프로젝트 최종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